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아침 세 번째 전옥현의 안보 정론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은요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한미동맹이 지금 사상 제가 보기에는요 6.25 전쟁 이후에 최대로 흔들리고 있는 위기의 국면에 처해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저희 평가에 이견을 다시는 제 방송 시청자들 중에서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미 안보동맹이 흔들리는 이유는 방위비 문제뿐만이 아니고 제일 큰 것이 지소미아 문제고, 두 번째로는 전작권 전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이 적극적으로 종용하고 나섰어요. 파기하지 말아라, 빨리 복귀하라. 그리고 방위비 문제는 미국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권 전환은 미국과 한국 문재인 정부가 서로 합의하에 현재 이양을 추진 중에 있지만 그 이양하는 의도는 각각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세 가지 이슈 때문에도 한미동맹은 사상 초유의 위기 국면에 처해 있고, 자칫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로 괴물단지로 바뀔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우려가 여기저기서 저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침 오늘 주간 조선에 실린 글이 굉장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위기의 한미동맹은 배울 수 있는 다른 동맹 모델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일 쉽게 배울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는 미일동맹이죠. 미일동맹 누가 보더라도 지금 손색 게 없을 정도로, 특히 아베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미일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다. 물론 나토와의 관계 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러나 아시아권에서는 미일동맹이 한미동맹의 10배 이상의 동맹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이것 또한 별로 부인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같은 반열에 올라와 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부 내에서도 미일동맹과 같은 수준으로 한미동맹을 다뤄달라, 이러한 얘기가, 그리고 미국에 대한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미일동맹과 동일시해달라고 하는 한미동맹, 이제는 감히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받을 정도로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일동맹은 코너스톤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주춧돌이다, 그렇게 하지만 한미동맹은 린치핀이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왜? 린치핀, 코너스톤 어느 게 더 중요한지 말들이 많지만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같은 수준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이 미일동맹은 코너스톤, 한미동맹은 린치핀, 이렇게 지칭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천물끄러기가 되는 걸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일동맹은 그러면 미국, 일본과 우리 한국의 입장이 국제 정치적으로 또 아시아권에서 비중이 다른 전략적 환경,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고정불변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일본 말고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모델은 뭐가 있느냐? 바로 미국과 호주 동맹을 주간 조선에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지는 이렇습니다. 미국과 호주 간의 동맹, 결국은 진주만 공격을 받듯이 일본이 호주에 있는 다윈항을 공격함으로써 이제 시작이 됐다. 그래서 미국은 이 다윈항을 미국의 군사기지로 만들면서 이제 동맹이 시작됐는데, 이 엔저스라는 조약을 통해서 엔저스 동맹, 이 조약이 체결되면서 호주와 미국 간의 동맹이 이제 단단해졌다. 그런데 이렇게 단단해지게 된 것은 우리 한국이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현 문재인 정권은 친중 정책을 표명하고 한미 동맹을 경시하는 그런 기조를 띠고 있어요. 정부 당국자들이야 다 부인하죠, 이런 것을.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지나치게 중국하고는 가까이 가려고 하지만 중국한테 대접도 못 받으면서 미국이라고 하는 동맹을 잃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현 정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주도 마찬가지로 호주의 대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가 넘어요. 우리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이 25%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과 미국과의 무역을 합친 것보다도 중국과의 무역이 더 커요. 호주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호주도 중국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우리도 중국이 북한의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또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한쪽은 기존에 단단해졌던 미국과의 동맹을 버리려고 하고 있고 호주는 더 가까이 하면서 중국의 위협을, 안보 위협을 말하자면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상이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가는 방향, 해법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주 모델을 생각하면서 한미 동맹을 키워나가지 않으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그리고 북한과 동맹관계가 있는 중국의 안보 위협에 견뎌내기 어렵다.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말하자면 2차 대전 때 이 호주가 일본에 상당한 위협을 받았어요. 그 위협을 받은 최고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윈이라는 항구라고 합니다. 이 항구 도시가 이제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1942년도 2월 19일 날 이 기습 공격으로 인해서 쑥대밭이 됐는데 이 쑥대밭에 이제 호주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의 군사 기지를 호주가 제공해 준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호주판 진주만 공습에 의해서 민간인 300여 명이 사망하고 함정 열척과 전투기 23대가 침몰하거나 파괴됐어요. 그래서 호주를 100여 차례나 일본이 폭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호주가 식민 종주국인 영국의 보호를 받아왔는데 영국도 나치 전쟁으로 버거웠기 때문에 호주를 방어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호주는 살기 위해서 미국한테 지원을 요청했고 미국은 메가더 사령관을 파견해서 호주를 살려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윈에는 미국의 해병 원정대 병력 2,600명이 현재 상주하고 있는데 2012년도부터 순환배치 형태로 주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여기다가 해병대를 배치한 것은 해양 진출을 가속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키우기 위해서 배치했다. 그리고 이 다윈은 그럼 어떤 위치에 있느냐? 태평양과 인도양을 연결하는 길목이고 교역 요충지인 말레카 해역으로부터 멀지 않은 지역, 그리고 남중국해, 지금 현재 영유권 분쟁이 일고 있는 여기로부터는 2,900km 정도나 떨어져 있어서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다윈 지역 병력 주둔 이외에 북서쪽으로 40km 떨어진 글라인드 포인트라고 하는 지역에 2억 1,100만 불을 투입해가지고 새로운 군사 기지를 만들려는 계획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 새 미군 기지는 와스크급 대형 강습 상륙함이 기항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기지가 여기 그 글라이드 포인트 지역에 건설되면 남태평양 일대에서 미국의 작전 반경이 넓어지고 이 호주 현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기지 확장 계획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또 미국과 정보 공유 협정을 맺고 있는 파이브 아이즈 국가의 하나입니다. 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호주,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이렇게 5개 국가가 맺고 있는 정보 공동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 5개 국가들끼리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고 상호 상대방의 정보기관을 자국 정보기관처럼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위성사진 등 고급 기밀 정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제한 공유하도록 지금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브 아이즈의 이러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 미국은 호주 중부 사막지대인 앨리스 스프링스 인근에 이 미국의 비밀 군사
정보기지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CIA, NSA, 국가안보국입니다. 국가정찰국 NRO 등이 합동으로 이 기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모든 전파를 첩보위성으로 감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지입니다. 그리고 이 기지에는 탄도미사일을 조기 탐지할 수 있는 인공위성 감시 시스템도 구축해 있고요. 또 호주가 자체 개발한 진달리 초지평선 레이더를 이 기지에 설치해서 수집한 정보를 또 미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호주는 왜 미국을 핵심 동맹국으로 키워왔을까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엔저스 조약, 일명 태평양 안전보장조약인데 이 보장조약을 51년 9월에 체결을 했어요. 이 체결해가지고 중국의 견제, 이제 일본은 이제 무너졌으니까 패전국이 됐으니까요. 중국의 견제를 비롯한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이러한 조약을 따가지고 1986년도에 핵무기를 쭉 이제 5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호주하고 뉴질랜드, 그 다음에 미국, US 이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엔저스 조약이라고 불리는데 뉴질랜드는 1986년도에 미국의 핵무기를 보유한 함정 주둔을 검의하면서 이 엔저스 조약에서 탈퇴해가지고 현재는 미국과 호주 양자 간의 군사 동맹 조약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1년도 이 9.11 테러 발생 이후에 호주는 적극적으로 미국의 이러한 그 군사 협력 또 이 군 공역 기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보더라도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에 가장 먼저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물론 우리 6.25 때도 파견했죠. 6.25 때도 영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리 한국에 파견한 나라예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도 미국의 요청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페르시반과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유조선 상선에 대한 이란 위협을 막기 위해 구성한 호르무즈 연합 호위 함대도 함정을 파격했어요. 그래서 호주는 적극적으로 지금 미국에 자발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또 병력까지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동맹국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역관계 중국하고 그렇게 30%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우선주의에 빠져갖고 북한과 중국에만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특히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까지도 먼저 해제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던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1대1로 정책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미국이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인도 태평양 조약에는 별다른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지난번에 태국에서 우리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 차관복급 회의에서 이 아시아 태평양 조약에 이런 그 태평양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는 조금은 줬지만 그걸로서는 매우 빈약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에 대해서도 산불 정책을 또 약속해 놨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미국 정부 인도 태평양 전략의 불참한 뿐만 아니라 지소미아를 또 폐기하겠다고 결정까지 했어요. 이 지소미아 폐기는 사실상 중국에 약속한 산불 정책 중에 사드 추가 배치,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고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을 발전시키지 않는다. 이 한미일 삼각 동맹에 발전시키지 않는다. 여기에 말하자면 지소미아 파기가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도 지금 미국의 전직 주한미 사령관들도 전부 반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빈센트 브룩스 현 문재인 정권의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도 한국은 동맹과 자주의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지금 문제는 자주국방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버웰 벨 전 주한미 사령관도 북핵 대응은 미군만이 가능하고 지금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작권 전환은 미국 입장에서 넘겨주려고 하는 것은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비, 증액도 안 해주고 그리고 주한미군을 통한 덕만 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작권 전환을 안 해주면 그 엄청난
미군의 첨단 장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용 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한쪽은 현 문재인 정부가 이념 차원에서 반드시 전자권을 가져가겠다는 의지가 너무 세니까 그냥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적 견해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호주의 입장, 호주의 동맹 관리 모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배워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에서 제외시키는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백서에서도 미국의 강력한 안보 개입과 역할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고, 그리고 이 미래의 안보와 번영은 현재의 룰에 기초한 아시아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달렸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힘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동맹 강화로 자유민주주의, 정치, 경제, 종교의 자유, 인권, 법치 등 호주의 정체성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주 정부가 외교 백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룰에 기초한 국제질서,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은 미국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자유민주주의, 인권 철저히 무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당 독재, 여기에는 조금도 말하자면 호주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고 이 가치의 정통성, 가치의 정체성을 중시하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 한국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법치라고 하는 미국과의 공통된 가치를 기조로 해서, 그리고 중국과 북한의 공통된 위협을 대상으로 한미동맹을 호주 동맹처럼 발전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간조선의 기사의 요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급히 서둘러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조선일보 홈페이지를 열어보셔도 주간조선의 기사가 상세히 나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방송 항상 많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일요일이시기 바랍니다.